자, 그러면 이제 그 신문학 운동을 보죠. 그 아까 이제 살펴본 것이 이제 신사상 운동이었고요. 신문학 운동인데 이제 신문학 운동하고 신사상 운동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 어떤 생각을 하려면 그 형식조차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예전에 그 문어체 형식 속에서 자유롭게 그 사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사고가 가능하려면 그 문체 또한 자연 문체, 그러니까 구어체가 괜찮겠죠. 백화문 형태가. 그래서 이제 백화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문학장보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신문학 운동인데, 그래서 문학 형식의 문체뿐만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혁신성이 결합된 신사상 운동의 한 표현으로서 이 신문학 운동은 신사상 운동과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 포판 결혼에 대해서 포판 결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로 그 남녀간의 자유 의지 대신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결혼하는 되죠. 그 반발로 자유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소설과 잡문이 출연됐고요. 여대상 작가도 출연됐다. 그래서 지식의 대중에 크게 기여했는데 교과서가 백화문으로 서술돼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글쓰기 작업이 가능했다.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 활동 내용 보면요. 자, 호스가 이제 백화문화 운동을 주창했고, 그 다음에 누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노신이, 누순이 백화문으로 강의일기와 아큐전전을 이제 뭐냐면, 썼죠. 그 다음에, 철학강문에서 이제 나지노 왕국육 사람이 각골학을 연구했죠. 각골학을 연구하면서 각골 문자가 이제, 발견됐고, 이 각골 문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은나라, 주나라 역사가 밝혀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고사변이라고 이제 그 사왕오제를 비판하고 의고파가 등장했는데 이때 이제 제일 비판한 게 주나라가 만들어진 나라다. 유교에 만들어서 조작된 나라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각골문자가 해석되는 것은 은의 실체가 밝혀졌죠. 그러면 은 뒤에 주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물유적을 통해서 주의 유물유적이 만들어지면서 이 의고파의 주장은 별로 신빙성을 얻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호적의 중국 철학상 대강, 중국 문학 개량 추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호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상도 받아들이지만 또 자기 정통 문화에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사 대강이라든지 중국 문학 개량 추이는 그런 측면에서 서술한 거죠. 자, 그럼 여기 그 신문학 운동의 의의를 볼게요. 초기 때는 신문학 운동은 군벌 통치에 대한 불만과 비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출발했고, 그래서 중국의 정통문화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면서 반신민지, 반봉건적 현상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요. 그다음 노동자층의 성적으로 지식인과 학생들의 자극을 받아 오사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중국의 정통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과학적 방법으로 정통유산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 형성평가한다.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317페이지 펴보세요. 정리가 안 됐네. 자, 317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일단은 5번을 볼까요? 아니, 317번. 자, 송을 비롯한 그 한국파는 신의 요소, 신명명을 청을 타도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했으나 보수중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장악했다. 자, 위안스카이 사후에 중국은 각지에 형성된 군벌들이 제국주의 세력과 야합하여 민족을 착취하는 군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숭어는 러시아혁명과 오사운동에 나타난 민중심을 인식하고 중국 국민당이 결성한 후 간동정벌을 수립하고 베이징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북벌을 추진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신문학 운동, 이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신문학 운동이 한다. 이 운동을 추구하는 바를 백자인을 쓰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일단은 보죠. 그래서 신문학 운동은 그 당시 이제 청두슈나 호슈나 누수에서 주도됐는데 그 유교 중심의 정통문화를 비판하고 사회과학과 합리주의를 수용할 걸 주장하면서 국어체의 사용을 주장했죠.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최근 문제 경향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2번 문제 보면 밑줄친 2번을 위해 수용에 취했던 조치.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죠. 예. 근데 일단 요약을 해보면 그 나중에 제1차 국공합작에 맺어져서 항포 공간학교를 설립하고 장제스를 교장 임명하고 혁명군을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1차 국공합작 이루어지고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뒤에 넘어가서 3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가나를 주장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정치적 도덕적 기능은 물론 인신과 풍속도 유교와 그 바탕을 두어왔는데 유교는 그것들을 융접하고 통합한 것이다. 만약 유교를 버린다면 사람들은 안내자를 읽을 것이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康유해가 공교운동이야. 공자를 신임 없이자. 유교를 종교로 만들자. 이런 운동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공자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진리를 더욱 사랑한다. 공자는 결국 신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신비적심으로 그의 제자를 기이시키도록 하지 않았다. 자, 이건 랑찌차오가 신민총부에 발표한 종교 용어는 공자를 섬기기 위해서 아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의 제자를 기이시키도록 하지 않았다. 이건 뭘 비꼬는 거죠? 자기 그의 스승이康유해가 랑찌차오에게 공교운동 창설하니까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상강은 비인간적이고 평등의 원리를 노골적으로 위배하여 진보를 방해했다.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가족제도를 송두리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다에 관련된 것은 좀 예매해.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요 다와 관련돼 갖고 이제 첫 번째 의견이 이제 그때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논의할 때 의견이 노신이지 않았냐. 노신. 두 번째는 아까 상강문 있죠. 상강문 무정부주의자들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유교를 바탕한 정통 가족주의 이런 것들 비판했다. 이건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게 보통이었다면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알 수 없었다. 역사책을 뒤져보니 맨 페이지마다 인의도덕이란 몇 글자가 쓰여 있는데 한바줄까지 자세히 살펴보니 옹체 가득한 다만 흐린이란 두 글자가 쓰여져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아까 전에 이제 설명했던 그 노신의 그러니까 노신의 뭐냐면 강의늘기죠. 예, 강의늘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관련된 문제를 보면 가는 장신이 주도했던 청항제 복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康유해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운동을 참여했죠. 그 다음에 나는 입헌운동을 했고 위안스카의 황제직위를 맡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랑찌차오는 처음에는 그 당시 공화파 의원이 아니라 그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공화파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민주주의와 과학을 기치도 신문화 운동을 선도했다. 요거는 이제 누가 관련된 거죠? 청두슈죠. 그러니까 노신이나 무정부자 아니니까 일단 틀렸어요. 이 청두슈.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제 나는 흡수 등이 주장한 문학혁명을 적극 실천하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흡수가 주장한 그 문학운동을 문학운동을 적극적으로 노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강인일기와 악규정전은 백화문으로 쓰죠. 구어체 형식으로.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잠깐 뒤에 315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에서 열거된 역사사실 공통점은 분석행위, 태평천공 운동, 신문화 운동, 그 다음 문화대혁명. 공통점이 뭐죠?
유교에 대한 비판이죠. 1번. 예, 반유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한 문제 풀어보기 31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1910년대 중국의 동인한 잡지에서 실린 글이다. 자,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보면, 가와 나는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동인한 잡지는 어딜까요? 진독수가 만들었던 신청년이죠. 그래서 신청년에서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것들 소개를 했죠. 자, 거기 이제 보면, 7-1번 보면, 나를 발표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설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인물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는 요 며칠 전승에 경축하여 매우 떠들썩하다.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건대, 이번의 승리는 연합군의 무력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새정신이고, 어떤 한 나라의 군벌이나 자본가의 정부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서민들이다. 서민의 승리와 관련된 거예요. 볼세비키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쓰는데, 나를 발표하여 중국의 사회주의 성립에 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 누군가? 이대조 또는 이대교 쓰시면 돼요. 이때 저도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시험인가? 03년도가? 근데 다들 뭐라고 썼냐면, 자, 진독수가 썼어. 이대조 쓴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딱 들어와서 그때 이제 카페가 있었거든요. 국수형 카페. 거기 가서 이제 채점을 했는데 보니까 다 답이 한 거의 10중 8구 진독수 나와.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이대조가 맞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처음엔 욕을 얻어먹었어, 이 사람이. 막 이대조가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한 3일 4일 지나니까 이대조가 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끝난 다음에 처음에 와갖고 의견 올린 것들은 이제 예매한 답안들 있죠? 그거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되게 나중에 처음에 올렸다 요거도 먹는 거 있잖아요? 요거도 먹는 것들이 웬만하면 또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되는. 그래서 채점할 때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웬만한 이제 답이 걸려 나와요. 근데 첫날 뭐 이렇게 답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2번은 이 잡지는 새로운 사제를 불러일으켜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후 잡지를 주도했던 이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 발전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논쟁이 보는데, 이를 무슨 논쟁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주의와 문제 논쟁이죠. 예. 그래서 가가 이제 데모크라시 사이언스 두 분 선생, 근데 호적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이제 뭐예요? 이대조죠. 예. 나사죠. 그래갖고 이제 주의와 문제 논쟁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마 주의와 문제 논쟁의 내용을 써고는 안 나올 것 같아. 쓰면 채점하기 곤란해. 근데 명칭이 나왔는데 요 논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 논쟁은 어느 잡지에서 했는가?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7-3번은 나의 밑줄친 전승, 은 민족주의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에 공유되어 정치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치상의 중요한 새 동향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 전승 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크스의 전파와 러시아 혁명, 마르크스의 전파, 소련 영향 확대, 민족 자유주의 확산, 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답이 좀 약간 예매해가지고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딱 떨어진 답안은 나온 게 아니라 예매한 답안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뭐냐면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40페이지 볼까요? 340페이지. 총괄평가 340페이지. 사 번 문제 볼게요. 자, 340페이지 4번 문제. 자, 다음 잡지에서 시작된 신문화 운동의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이 잡지의 사상적 의의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잡지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죠? 신청년이죠. 모르면 그냥 신청년 쓰시면 돼요. 신문화운동 관련돼서. 자, 신청년 운동을 했던 이제 신문화운동의 배경을 쓰면 원세계 독재 조치와 제재 운동, 공교를 국도한 복구적인 풍조 등등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잡지의 사상적 의의는 군벌의 전제 지배와 대의종소의 강화로 좌절감에 빠져있던 청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유교에 속박되어 있던 정통사상의 파괴와 서양의 모델로 한 신문화운동과 혁신사상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1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가의 창간 배경이 되었던 강유의 활동 내용을 서술해보고 가와 관련된 A의 잡진명을 써보시오. 이거 기획과 인물 간에 전개됐던 논쟁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기획의 입장을 이에 대한 기획의 입장을 2주 이내로 기수해보시오. 이렇게 끝내요. 자, 이거 가는 신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기획과 니인데 기획은 누구예요? 이대조죠. 니는 흡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신청년을 참가할 때 배경, 그러니까 강회가 뭐 긍정적 영향을 줘갖고 한 게 아니라 강회 부정적 행동을 쓰시면 되겠죠. 뭐죠? 강회가 공교운동을 펼쳤죠. 이걸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가의 A와 잡지명을 쓰시오. 잡지명은 신청년. 그 다음 기획과 니은 간의 인물 간의 논쟁은 뭐라고 해요? 주의와 문제 논쟁.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의 입장 2줄 이내로 쓰시오. 그건 아까 이제 그 이대조 있죠? 이대주의 주의와 관련된 것들 제가 이제 했던 걸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 들어가서 오사운동을 보죠. 오사운동. 자, 이 오사운동은 예전에 한번 그 현대사 관련돼갖고 잠깐 언급됐어. 잠깐. 근데 그 자체로서는 지금 시험 문제는 나온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오사운동은. 자, 오사운동의 배경을 이제 보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열강의 침투가 약화됐죠. 왜냐하면 전쟁하기 바쁘기 때문에 약화됐는데 이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서양 열강들이 세력이 물려나다 보니까 민족 자본에 의한 공업화가 진전이 돼요.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까지는 경공업 분야에 한정돼 있었고요. 중공업은 아직까지 외국 자본이 장악했어요. 그 상황에서 민족 자본과의 저항, 노동자 계급의 성숙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외국 자본들은 어떤 자본들이냐면 일본 자본이 많아요. 왜냐 서양의 자본들이 물려난 후에 그 자리를 일본 자본들이 독점 그 자본들이 들어와갖고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중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또 등장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일본 상품 배척이나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윌슨의 14개조 원칙이 공포되죠. 그래서 약속민족이나 국가들의 희망을 선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사운동의 사상적 배경으로 신문화운동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은 이제 보면, 자, 베르사유 조약 때 중국의 외교적 패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연합군과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함께 승전국이었죠. 근데 거의 패전국 취급받아. 그래서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그 요구했던, 위안스카에게 요구했던 21개 요구문이 나중에 발견이 돼.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서가 열강들이 논의를 했는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일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요. 일본 측 입장을 그래도 중국에 수용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걸 결정을 이제 위헌을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었어. 근데 이게 여론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말도 되냐. 우리가 패전국도 아니고 승전국인데 1차 세계대전 때 그 위안스카에는 정통성 없는 정보가 와가지고 승인한 거를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갖고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오사운동이 되는 거야. 오사운동. 자, 그래서 북경대학을 중심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거기 천안문 학생 선언문이 있죠? 예. 근데 천안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기는 그 자금성 앞에 있는 그 뭐냐면 큰 성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강화문하고 비슷해요. 예. 큰 성이 아니라 그 문인데 그 앞에 큰 강장이 있어. 근데 이 강장이 항상 정치 집회, 중요 집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5.4 운동도 그 출발점이 됐고, 뒤에 이제 중공정권, 공산당 정권이 등장할 때 제1차 천안문 사건이 나왔고, 제2차 천안문 사건이 나오고, 그죠? 자, 이들 요구 내용을 보면, 21개조 요구 철폐, 그 다음에 이제 철폐죠? 네, 철폐. 그 다음, 파리 강화 조약 거부, 친일 요인 제거 등등을 요구했고요. 이때 이제 3파 투쟁을 벌여요. 이때 3파 투쟁은 뭐냐면, 학생, 노동자, 상인들이 전개했는데, 야, 학생들은 이제 파가를 해요. 파가는 수업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집단 동맹 후학이죠. 동맹 후학. 집단 땡땡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파업이죠. 네, 파업. 파시라고 되어 있는데, 곤치세요. 이게 한자로 일할 업자예요. 네, 그래서 한자 좀 곤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상인은 파시, 이건 시장을 철수하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출발해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 3파 투쟁이.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북경 정부가 민중들의 요구에 떠말려가지고 여론이 너무 전국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알겠다 수용을 해. 그리고 친일 관료들 해고하고 그리고 파리 강화에 파견됐던 그 대표단을 철수시켜 비준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이 5.4 운동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최초로 민중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치권에 요구해갖고 얻어냈다는 거. 어떤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건 중국 역사상 없었어.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그 앞에 이제 그 오랜 역사상 민중들이 어떤 그 요구를 해갖고 받아들이는 거,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통해서 그런 거 전혀 없었죠. 다 누가 결정해, 정책은. 위에 황제나 뭐 군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을 민중들이 그냥 숭하면 따랐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최초로 민중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정치권에 수용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영향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5.4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 공산당에서 상당히 의미를 두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신해혁명 구부르주아 세력들 혁명인데 이 5.4 운동은 신부르주아 혁명이고 이 5.4 운동의 주체가 누구야? 노동자 농민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이제 근대와 현대로 나누죠. 되게 이제 중국 그 공산당 대륙학계 통솔이에요. 현대를 기준으로 나눌 때, 근대와 현대를 나눌 때 그 기점이 게 5.4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5.4 운동의 의의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민주의 정치적 성장.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의회에서 국가의 중대에서 결정됐다는 어떤 경험을 얻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노동자 계층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단서를 제공하죠. 노동 조직이 활성화되고 마르크스에 이제 접근하게 되고 그다음에 3파 투쟁 이렇게 이제 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요때 이제 3파 투쟁은 앞에 의미하는 3파 투쟁은 좀 달라요. 요때 3파 투쟁은 제국주의, 그다음에 매판 자본가, 그다음에 봉건 세력, 제국주의 세력과 매판 자본가. 매판 자본가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외국의 등을 얻고 하는 자본가들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봉건 세력들. 이들을 타파하자라는 공통된 목표가 형성돼요. 이 운동을 계기로. 그 다음에 5.4 운동을 계기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 이제 중국 혁명의 목표가 형성이 되고 지식인과 민중이 결합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전에는 지식인들이 주도했어. 혁명운동은. 근데 이 5.4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민중이 부각이 된 거야. 민중도 이끌었잖아. 그 민중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민중을 바탕으로 한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창단되죠. 그래서 공산당이 1921년에 조직되고, 그 다음에 손몬이 이제 그 위안스카한테 쫓겨나고 나서 만들었던 비밀 조직 있죠? 중화혁명당. 이 중화혁명당 일종의 이제 일부 엘리트 계층의 이제 테러 단체였는데, 비밀 결사 단체였는데, 이걸 공개 단체로 바뀌어요. 대중정당으로. 이게 만든 게 중국 국민당이에요. 국민당.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구민주주의 혁명에서 신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됐다.
예, 예, 중국 공산당 모태통의 평가죠. 예, 그래서 오사운동을 되게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 오사운동이 찬밥 신세야, 중국에서는. 왜냐면 최근에 뭐 천안문 사태니 민주화 운동이 하면서 했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그 상당히 오사운동을 좀 중요하게 보지만 예전처럼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오사운동이 있고 오사운동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오사운동의 가정 같은 건 간략하게 생각해. 왜 그러겠어요? 오사운동을 너무 이제 강조할 경우에는 시진핑 체계 맞아. 지금 중국 공산당 체계가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의 가치는 이어봤지만 자기 정권 안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기, 오사운동 같이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집회, 이런 결사자를 완전 박탈하잖아. 그래서 중국에는 집회 못해요. 시진핑 욕하면 뭐야? 잡혀가고 그죠? 정신병원에 가고, 예. 그래갖고 중국 군벌 정치 때 어떤 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뭐냐면 약화된 것 같아요. 이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 측면에서 올 때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도 중국은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6.25 사회의 전제적 속성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화 운동 때부터 막 떠들어댔지만 얘네들도 6.25를 비판했지만 어느 순간 뭐예요? 6.25를 받아들인 거야 그냥. 그래서 6.25에 대한 예증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게 보고 배운 만큼 한다고 매일 권위주의고 뭐 전제주의 찌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특정한 사상 받아들인다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건 아니야, 행동을.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386 꼰대들이 그러잖아요. 말하는 민주주의 외치죠. 근데 하는 짓거리 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권위주의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반발 차원의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실제 권위주의 행동은 똑같은 짓을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요. 예. 그래서 의의 정확히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 그래서 제가 오사운동 안 나올 것 같아. 예, 요즘에 최근에 중국에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을 볼게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부분은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 최근에 이제 그 MB 정권,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이렇게 공산당, 중국 공산당 관련된 문제들 이제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잖아요. 예. 자, 중국 공산당은 이제 창립 그 연도가 몇 년이냐면 1921년이야. 그래서 오사운동을 통해 민중들의 어떤 심을 목격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또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카나안 선언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호감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창단되게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후 오사운동 이후에 이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제국들이 타도의 대상을 인식해. 왜 타도의 대상을 인식했냐면 예전에 신문화 운동까지는 그래도 좀 좋게 봐줬어. 근데 그 1차 세계 끝난 다음 베르사유 조약 때 이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중국이 정승금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더 낮춰보고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이 강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럼 영국, 미국, 프랑스가 서양 제국들을 거부하는 대신에 당연히 누굴 받아들이겠어? 러시아가 좋다. 소련이. 자, 소련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혁명 후에 두 번에 거쳐서 무슨 선언을 했죠? 카나안 선언을 했죠. 제1차 카나안 선언, 제2차 카나안 선언. 그래서 이제 과거 제정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이권을 무조건 중국에 반환한다. 불평등 조약을 폐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 중국과 소련 간에 국교 수립 요구 여론이 확산되고 결국에는 이제 강동 정권이든 북경 정권이든 나중에 소련하고 국교를 맺어요. 예. 자, 근데 이 카나안 선언 내용이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어요. 예. 그냥 네 서비스야. 네 서비스. 그래서 이제 외교 수사에 불과한데 불구하고 그냥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사상적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오사운동이죠. 예. 그래서 오사운동을 계기 위해서 반봉건 운동,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됐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열망, 실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 대한 실망과 연결돼서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혁명 영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배경이 됐고요. 중국 공산당 1921년에 7월 달에 상해 프랑스 조기에서 창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 프랑스 조기에서 왜 창단했을까요? 일단
공산당을 만든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벌 정권에 눈에 띄면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기에서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물론 감시하겠지만 탄압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조기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창단했고 그때 장국도, 이대조, 동필모, 뭐 진독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죠. 여기에 보는 모태똥 아직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이제 모태똥이 주요 인물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코미테논이 지원했다. 보이티스킨 같은 사람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창당 때부터 해갖고 이렇게 이제 1차 국공합작까지 상당수 누구와 연결된 코미테논 지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초창기 때는 자금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코미테는 소련의 말을 듣고 이제 지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때 소련은 큰 형님이 되는 거고 중국 공산당은 뭐예요? 동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과 동생 관계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전개시켜서 중국 사회주의혁명 노선을 개최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됐어. 초창기 때 왜? 아직까지 소수 엘리트 중심의 그 조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될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제1차 국공학제 때 국민당의 이제 배경아래 이걸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문의 활동을 보죠. 손문의 활동. 자, 제가 이제 손문의 활동을 이제, 좀 에어컨 좀 틀면 안 될까요? 좀 덥네. 죄송한데. 자, 손문의 이제 활동을 이제 보면, 손문이 3번에 거쳐서 강동궁 정부를 이제 구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1차, 제2차, 제3차, 이게 강동궁 정부를 만드는데, 먼저 1917년 1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어요. 그때 이제 위안스카이 타도 운동을 펼치고, 이때 선안군벌과 연합전선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강서군벌들과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했지만 이들에 의해서 왕따당해. 그 소문이 삐져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상해 프랑스 침공을 했다가 오사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대중의 심을 깨닫게 되는 거야. 3.1운동 비슷해요. 그래갖고 오사운동을 목도에 두고 목도하고 이 종전의 중앙혁명당을 대중정당을 만들죠. 이게 국민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혁명의 도움을 받고 제2차 강동궁 정부를 맡았다 쿠데타로 이제 파탄이 나고 다시 상해로 와서 그 당세를 확장하고 이때 이제 요편을 만나죠. 그 전에 또 개진선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3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제1차 국민당 개조를 이제 하죠. 자, 개진과 개조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진은 기존의 국민당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약간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야. 예, 작은 변화, 미세 변화고 그 다음에 개조는 뭐냐면 아예 소비에트 당 방식 있죠. 이 소비에트 당 당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당 조직을 개편하는 거야. 이게 개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1차 국공 합작을 하죠. 그래서 제1차 국민당 대회 때 뭐가 일어나냐면 제1차 국공 합작이 일어나요. 제1차 국공 합작. 예,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제1차 강동궁 정부부터 보죠. 이게 1917년에 만들어진 건데, 배경은 당기석의 앙봉국회 조직적 반발. 그래서 인시약법을 무시하고 인시약법에 뽑았던 선출했던 국회를 해산시키고 안희파 정계を구성해가지고 그 앙복국회를 조직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소문을 중심으로 무슨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어? 호복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손문은 선안지방의 군벌들, 당계여, 유경준 이 군벌들은 되게 이제 강서군벌이에요. 이들과 함께 이제 강동에 가서 군정부를 수입하고 법통을 옹호하는 호복운동을 전개했다. 이때 법통이라는 것은 뭘 계승하겠다는 거야? 임시약법을 계승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군벌들이 이제 호복운동과 북벌을 주는 손문의 권력이 점점 약화시키고 손문을 이탈시키게 만나. 그러니까 이제 일종 왕따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래는 손문은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승만하고 기질이 좀 비슷해. 그래서 자기가 좀 나서기 좋아하고 떠받들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손문이 대원수를 했어. 대원수. 그러니까 혼자 이제 1등인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막 해먹는데
문제는 군벌들이 참여했다가 이제 소문이 이대다 저대다 지시하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문도 이 집단 지도 체제의 한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문 입장할 땐 기가 막힌 거지. 자기가 그만큼 이제 떨어진 거 아니야, 위상이. 에이, 재수 없으면서 뭐냐면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1차 뭐냐면 강동구 정부는 끝나겠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가고 나서 이제 상해 프랑스에 침공하는 기간 동안 그 당시 오상운동에 영향을 받고 러시아에 영향을 받아서 중화혁명당을 뭘로 개편했다? 중국 국민당으로 개편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강동국 정부를 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물러났다가 20년에 20년인가 21년인가 이게 이렇게 된가? 정확한 연도가 20년이네요. 거기 앞에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제2차 강동국 정부가 21년에 돼 있죠. 예, 이걸 20년 고치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 제2차 강동국 정부가 만들어졌죠. 그 배경을 보면 진영명이 강동에서 강서군부를 몰아내고 손문을 총비행해 와요. 그래서 손문이 제1차 집봉정제에 대응해서 북벌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진영명과 대립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진영명 위견 차이가 있었다고 했죠. 진영명은 이제 뭐냐면 원인 치열 그래가지고 원인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성 자치운동에 영향해서 강동성은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머물려고 했던 거고 손문은 강동성을 한번 기지화시켜갖고 북벌을 통해서 중앙 정권까지 장악하려고 했죠. 결국 갈등을 하고 진영업 일파의 정변을 통해 손문이 강동에 추방을 해요. 다시 상해로 가요. 예. 그리고 이제 상해 활동을 보면 자 상해 활동에서 이제 만약 많은 반성을 했어. 왜 내가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 강동국 정부에서 하다가 쫓겨났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군사적 힘이 없다는 거야. 힘이. 그러면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힘을 키울 수 있는 군사력을 내부에서 못 찾아.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찾냐면 사회주의의 강국이었던 소련하고 손을 맞는 코미테눔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파악한 이제 그 당시 그 코미테눔은 요패를 파견해요. 요패를. 그래서 요패에 가서 상해에 가서 손문과 만나가고 무슨 선언을 하게 되냐면 손요패 선언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손요패 선언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손요패 선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중국의 통일과 독립 달성을 약속을 한 선언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손문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는데 소련이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 대신에 손문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소련의 도움을 주는 건 괜찮은데 소련이 너무 간섭짓 해가지고 국민당을 중에 공산당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요패가 이제 어떤 말 대신에 도와주는 대신에 공산 조직이나 소비에트 제도는 중국에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강요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안심을 시킨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보면 뒤에 이제 제1차 국공학제 보면 그 공산당 조직이 그대로 국민당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그 당시 이제 코미테눔이 소련이 그 손문을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 거고. 자, 하여튼 이걸 통해서 강동을 근거지로 해서 나중에 국공합작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왜 소련이 손문을 도와주려고 했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은 힘이 약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자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뭔가 활동하기 힘드니까 중국 국민당을 좀 숙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숙주 카페로, 예, 숙주 당원으로 이용해갖고 그 당시 국민당을 이용해서 공산당 조직을 학대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당을 도와준 거고 그 밑에는 또 제2차 코미테론 대와 관련된 건데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국민당의 새로운 강력화 선언을 채택하고 그래서 공산당원의 개인 자격의 입장을 허용했다. 그래서 제1차 국공학당부터 이제 허용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 입당을 허용하고 제1차 국공합작을 이걸 공식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 개진 사업을 하겠는데 국민당 개진 사업은 개조와 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 바로 전 단계로서 기존의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개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완전한 개편은
뒤에 있는 개조죠. 그래서 개진과 개조를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진 선언을 하면서 요게 뭐냐면 나름대로 삼민주의를 또 제시해요. 그래서 개진 선언할 때 삼민주의 내용이 또 있어요. 강제중국사에. 근데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진 선언은 종전의 국민당의 어떤 그 뭐냐면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당 조직을 약간 수용하는 그 내용이죠. 배경을 보면 진영면의 정변으로 상해 쫓겨난 손모는 소련의 지원을 약속하고 손우패선을 통해서 국민당 당사에 확장시키려 했고, 그 당시 그 코미테노 지시를 받은 공산당원들이 요 개진선언 무렵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개진선언 반포하고 개진대회를 소집하고요. 의를 보면 군사적 정치 조직부터 대중적 정당으로 지향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대중적 정당을 지향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개진선언과 관련돼 가지고 개진선언 내용은 한국인의 중국사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약간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반영되는데 이거는 이제 손요패선언과 그 다음에 공산당원이 거기에 좀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개진선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개진선언에는 교육, 선거제도, 기본권 보장과 사회경제의 균등한 발전에 관한 문제가 들어있었다.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하고 토지를 국가가 수매하여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며 농촌을 개량해 지주 소작인 간의 평등을 도모하고 남녀의 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상으로는 농공 및 분여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선언전에 주력했다. 네. 그래서 뭐 개진선언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개진과 개조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923년에 코미테노 지원을 받은 소문이 광동에서 진영을 몰아내서 정보를 수입하게 되고, 그 당시 코미테노에서는 정치 고문이었던 보루디하고 군사 고문이었던 갈렌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공합장과 국민당 개조의 토의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은 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졌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시면 되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개진 국민당 개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그 내용을 좀 발췌했어요. 그래서 당의 조직을 이제 민중집중제로 이제 입각해서 했는데, 민중집중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소비에트 그 공산당 방식이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소련에서 내세웠던 것이 일당 일국주의죠. 일당 일국주의가 뭐예요? 한 개 당에는, 한 개 국가에는 한 개 당밖에 없다. 그래서 일당 일국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코미테를 통해서 각국에 전파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중국 공산당밖에 없죠. 예. 그래서 각국의 공산당들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뭐 정당들은 솔직히 형식적이고 우당이고. 근데 이 일당 이국주의와 그 다음에 소비에트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볼세비키죠. 소비에트 볼세비키의 이제 뭐냐면 소비에트보다 볼세비키가 낫겠네. 볼세비키의 러시아 공산당의 당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냐면 개조를 하는 거야. 개조. 아예 그냥 뭐냐면 그 국민당 조직을 다 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엎었냐면, 자, 보통 이제 그 민주집중제 방식으로 이제 조직을 했는데, 민주집중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일당 중앙 집권제야. 당을 중앙 집권화시켜.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당 핵심부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핵심부들은 이제 뭐냐면 상무위원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바닥에 이제 당의 기층 조직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보면 여기가 중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이고 성단위도 구성되어 있고 현단위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단위도 구성되어 있고 구분부.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결정할 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일단은 먼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조직들의 의견을 한번 쭉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당 핵심부에서 상무위원회에서 이 조직 그 의견을 듣는 다음에 뭐냐면 이것이 딱 그러니까 밑에 의견 보니까 A, B, C 중에 B가 좋다. 그럼 B가 딱 결정돼. 그러면 하향식으로 내려가. 그러면 일단 한번 결정된 그 당 조직의 당 중앙의 결정은 밑에 있는 조직들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토시를 달면 안 돼. 다만 의견 과정에서 뭐냐면 의견을 모을 수 있지만 한번 의견이 모아져갖고 이제 딱 결정된 내용은 당 핵심부에서 상무위원회에서 딱 결정된 내용은 이거는 그 당 조직원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토시를 달지 않는 이건 민중 집중제예요. 예. 그래서 하향식 어떤 그 뭐냐면 명령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당 핵심부를 이끈 상무위원은 어떻게 뽑냐? 이것도 이제 절차 과정을 보면 일단은 먼저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전국 대표대회를 열어요. 그래갖고 제1차 전국 대표대회를 열죠. 그래서 전국 대표대회는 각각의 성현구에 있는 그 당원들부터 선발된 대표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모아가지고는 뭘 만드는 중앙위원회를 조직해요. 중앙위원회. 그래서 이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뭐냐면 또 뭘 뽑냐면 상무위원을 뽑아요. 상무위원. 그래서 실제 정권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예요. 네, 정책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실무기관이 중앙위원회고 이 중앙위원을 장악하는 사람은 뭐죠? 10명 정도가 10명 정도 상무위원이야. 예, 이 상무위원 10명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거기에 중앙위원회 통보하고 중앙위원회는 가부를 결정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을 보면 이제 이른바 일전 그러니까 11기 3중 전에 이렇게 하죠. 이런 표현 있죠. 10기 5중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11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가 세 번째 뭐냐면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4기 2중 전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14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선발된 그 중앙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중앙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이미 상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야? 이미 결정해놔는 거야. 그걸 중앙위원회가 통과시켜버린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시진핑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한국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국이면 이제 잡혀가 들어가는데, 자, 상무위원을 누굴로 다 배치시켰냐면, 자기 세력으로 다 배치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딱 결정하면,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전국대표대회, 어차피 거기, 인민위회는 어차피 거긴 형식적인가, 결정이 돼버린 거야. 중국 헌법까지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무위원을 단전히 시진핑 세력들로 배치시켜 놓고 다른 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추천을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건 다르지 않죠. 예전에 강택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력 외에도 상무위원을 다른 세력도 같이 배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된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당 총석이나 국방위원회 조직을 같이 해놓은 거죠. 근데 거꾸로 된 거니까 이제 시진핑이 좀 이상해, 얘가. 근데, 진보적 지식인들은 또 거기에 대한 비판 안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자, 하여튼, 이런 당 중앙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당 총강을 통과시키고, 민주집정제, 위원제, 그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당무를 처리하고, 불평등 조약을 파기하고, 연소, 연공, 부조, 농공 3대 강령을 제시했죠. 요때 이제 불평등 조약 같은 게 뭐와 관련됐냐면 그 삼민주의 아시죠? 그 삼민주의 중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민족주의와 관련됐어요.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 그래서 원래 그 삼민주의에서 민족주의 반제국주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브로디가 반제국주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소련과 연대해갖고 제국주의 국가를 타파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소문이 반대했어.
그래갖고 이걸 이제 중국하고 다른 나라 간의 조약을 불평등을 파기하는데 해석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연소, 연공, 부조농공 뭐야? 연소는 뭐야? 소련과 연대하고, 공산주의와 연대하고, 부조농공은 뭐냐면, 요게 농민하고 노동자와 서로 힘을 합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1차 국고합작을 결의했고, 신삼민주를 채택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코미테는 지원을 받고, 항포군관학교를 만들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군부대에 의존해갖고 했기 때문에 자체 군사력이 없죠. 그래갖고 국민당군을 필요하다. 그래서 장개성을 교장으로 해갖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항포군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이제 뭐냐면 간부들을 이제 육성하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김홍봉도 의열단을 이끌고 거기 훈련에 참여했죠. 예, 이걸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북번의 주역이 됐다. 그래서 장개석이 나중에 이제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 사람이 교장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당을 장악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민운동 강습서를 이제 설립해서 농민들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농민부를 설치하고, 공인부를 설치하고, 청년부, 부녀부, 이런 것들을 설치했어요. 대개 중앙조직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이 장악했지만, 농민운동 강습서라든지, 그 다음 공인부, 농민부, 청년부, 부녀부 같은 경우는 누가 장악했겠어요? 이거는 공산당이 장악했겠죠? 왜냐면, 공산당 입장부터 중앙 장악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저변을 확대시키려면 뭐예요? 말단 조직들을 장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되게 공산당들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럼 1차 국공합작을 이제 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1차 국공합작의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카나안선이 있고 그 다음에 송육패선언 그 다음에 코미테 2차 대의가 있는데 이 코미테 2차 대회에서 이제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극동 피압방 민족대회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제3세계 국가에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좀 개명된 그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합쳐갖고,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켜라. 이 내용이야. 그래갖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당시 코미테 2차 지침에 따라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는 뭐가 되죠? 신간의 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데 이게 0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징은 국민당 내에 공산당이 들어가서 합작한 당내 합작이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바라는 것은 당대당 합작이야.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1대1 관계로 당대당 합작을 했는데 이걸 소문이 반대했던 거야. 소문이. 우리는 어떻게 국민당은 공산당이 조그마한 당에 불과한데 조직이었는데 어떻게 국민당이 큰 당하고 어떻게 1대1로 먹냐. 그래가지고 개진 작업 때부터 그 소문의 요구를 그 당시 코미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민당 내 공산당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합작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2차 국공합작은 틀리죠. 제2차 국공합작은 뭐죠? 당대당의 합작이에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당대당으로 합작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공산당원이나 당원을 그대로 가진 채 국민당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호 당적을 갖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은 이제 대중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조직부장이나 농민부장, 뭐 공인부, 농민부, 청년부, 부녀부 이런 것들을 장악했고요. 그럼 왜 1차 국공합작이 있었냐? 연합전선 형성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민당 입장으로 때는 당과 대중을 연결할 필요가 있었고 결정 두 번째가 이건데 당군을 조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맨날 쫓겨나니까 군벌들과 연합해서 맨날 쫓겨나고 그 해당들은 이제 부정부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 직속에 당군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군을 조직하려면 일단 뭐가 조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죠. 그걸 누가 시켜주는 거야? 소련이나 그 코미테는 시켜주는 거죠. 군사고문단 파견해서. 그럼 코미테와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일단 중국 공산당이 너무 취약하니까 조직 기반을 강화시키고 소련의 중국 내의 영향을 확대시키려는 목적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합전선 형성 이후
국민당 입장하고 코미탄 소년 입장, 그거 외워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결과를 보면 국민당이 대중정당화되고 독자기 혁명군 양성하고 국민당 내부만 봐야만. 왜냐하면 이제 공산당을 받아들였지만 국민당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정당이야. 지주 정당이고. 근데 이 공산당 세력들은 뭘 내세워? 토지혁명을 내세우죠. 토지 분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지주 출신의 이제 뭐냐면 사람들과 부르주아 출신의 그 지주 출신의 부르주아 그 국민당 그 당원들이 당연히 어떻게 반발하죠. 갈등이 빚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1차 국공합작의 권력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 보면 거기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결의가 있어요. 코미테는 2차 대회에서 통과된 코미테 2차 대회 극동 피합학 민족대회에서 통과된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대한 결의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간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제1차 국공합작의 바탕이 된 코미테는 지시 내용이에요. 요것도 한국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네. 네. 한국이랑 여기인가요? 네, 여기. 아니. 여기인가? 뒤에 보면 여기. 네. 아, 네.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코미테는. 코민텔은 제2차 대회에서의 결의이다. 프롤레탈리아 계급의 세력이 미약한 동안은 일시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제휴해서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그동안 실력을 배양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프롤레탈리아를 공격해올 때 코민텔은 및 그 나라의 공산당은 이에 저항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침의 기초에 중국 공산당은 국공합작에 참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손모는 이제 그 국민회의를 제시하죠.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2차 집봉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민을 제시해가지고 국민회의 운동을 펼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겠다. 근데 이 국민회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모든 계층과 단체로 구성된 대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이 국민의 촉성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북경에 올라가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와 대비에 반대해가지고 그 당시 당기성 정권이 이제 펼쳤던 게 선우회의죠. 이 선우회의는 일부 엘리트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소문의 국민회의 운동, 촉진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동 정권의 혁명운동의 중심세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북벌로 통일대업을 완수하는데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기반 마련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저축어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제1차 국공합작 이제 좀 봤고요. 제1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이 좀 몇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기출문제 316페이지, 315페이지 자 일단 볼까요? 315페이지. (31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 보면 제1차 국공합작 설립의 시대적 배경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1번 러시아 혁명 성공 맞죠? 그 다음에 항일 민족통일전선 형성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항일 민족통일전선은 제1차 국공합작이 아니라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은 그 반제국주의 운동의 확산과 혁신정당의 성장. 혁신정당은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국민당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새로운 국제질서 성립도 배경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있고 3번 문제 볼게요. 1919년 중국에 일어난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은 자, 1919년 중국에 일어난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이 뭘까요? 오사운동이죠. 중국 국민당 주연과 중국 공산당 창당. 예, 이거 맞죠? 1번이 답이죠. 봉건적 문화를 타파한 신문화 운동 추진. 이거는 이제 영향이 아니라 그 오상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 다음에 당기성 정권과 일본의 중일 공동 방정업종 체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중일 공동 방제법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명칭이나 배경이나 내용, 결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창봉교 개교 남경 임시정부 수입 이건 그 신해용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죠. 예, 그 전에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316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가로 안에 기읍과 니은의 해당 결과를 발표한 선언5. 그래서 나의 결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가의 가로 안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인물을 각각 써보고 그 다음에 나는 밑줄 친 니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로 안에 디귿의 사건을 쓰시오. 그리고 다의 1번과 3번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같이 겹쳐 있어요. 일단 가는 이제 뭐냐면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손문과 요패가 만나가지고 공판 손요패 선언이야. 그래서 이 손요패 선언 내용은 공산조직과 소비에트가 중국의 실시가 불가하고 카라한 선언 원칙을 확인하고요. 소련이 외몰골의 분리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약속을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 손요패 선언에서 이제 기획에 들어갈 누굴까? 손문이죠. 손문 선생은 중국의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의 종료에 성공을 거둘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체제를 실현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의 선생은 니은에 들어간 요패죠. 요패는 이러한 견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가서 중국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민족 통일의 완수와 완전한 민족 통일의 달성을 생각하였다. 이런 위대한 가업을 관련하여 니은 선생과 기억 선생에게 러시아 인민의 중국의 따뜻한 연민의 점을 보내며 기꺼이 지원할 걸 보증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손문, 니은 요패죠.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쓰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 딱 들어보니까 시엔션이라고 해요. 선생, 시엔션인가 그래. 시엔션인가? 시엔션? 네. 시엔션이라는 말은 그냥 호칭이에요. 님, 뭐뭐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의미의 선생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손요패 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서 나는, 자, 프롤레타 계급이 아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한 공산당을 건설할 수 없어 목전의 혁명이 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미텐 집행위원은 D를 한다 하고 공산당 당원이 국민에 가입할 결의했다. D가 되게 제1차 국공합장이야. 예, 제1차 국공합장. 예,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장인데 또 국민당 개조라고 하는 분인데 국민당 개조보다는 제1차 국공합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실어놨거든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D는 제1차 국공합장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결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다음에, 배경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기읍과 니은, 그러니까 손요패 선언을 계기해갖고, 나의 결의가 나왔다. 이 내용인데, 나의 결의는 뭐냐면, 중국의 3전대예요 3차, 전국 그러니까 전국 대표회의죠. 3전대의 주요 결정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것을 결의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 보면 나의 밑줄이 니은의 방식을 통해서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가입한 것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로의 D사건은 이제 그 뭐냐면 아까 말한 국민당 개조 제1차 국공합작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다는 뭐냐면 국민당주의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삼민주의와 관련된 거야. 신삼민주의와 관련된 예문인데 자, 그 신삼민주의 관련돼서 민족주의와 그 다음 민생주의가 있죠. 그래서 민족주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민생주의 핵심 내용을 각각 쓰라고 하는 건데 일단 민족주의는 오족통합, 민족해방과 민족의 평등 완성, 반제국주의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민생주의는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제 유전이죠. 독점 대기업체의 국영화,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와 민중 복리 추구 이렇게 있는데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절제 자본 절제라고 하죠. 자본 절제. 그래서 요 관련된 사조가 이제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국민당주의가 무엇인가 이 사조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뭐냐면
하고 동아시아 관련된 사료들을 어디에 이제 저기 뭐야 교육부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 세계사 자료집하고 동아시아 사료집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메일 적어놨거든요. 그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카페도 뒤져보면 있는데 카페라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뒤지는데 이제 뭐냐면 한계가 좀 있어.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있죠? 잠깐. 한 문제 더 있는 것 같은데, 몇 번을 보시냐면, 기출문제. 8번을 볼게요. 320페이지 8번. 자, 다음은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문이다. 자, 중국 국민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게 된 국제적 배경을 쓰시오. 자,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 주요 내용 중에 제1차 국공합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좀 보면 민족주의는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제 불평등 조약의 즉 외인대 조차지, 영상재판권, 외인 가세 관리권 등을 정치 권력부터 중국 주권에 침해하는 모든 걸 취소해야 하며 쌍방이 평등하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조약을 다시 맺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 관련된 그 내용이죠. 삼민주의와 관련돼서 쭉 있는데, 자, 이때 중국 국민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한 국제 배경. 첫 번째는 카나안선이 될 수 있죠. 카나안선 때 그 소련이 예전에 제적 러시아가 맺었던 모든 불평등한 관계들, 권리들, 조약들 다 타파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니서비스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요폐선언도 이제 무슨 손요폐선언을 국내에서 상에서 공표했지만 또 이것도 뭐 외국과 관련된 거니까 국제 배경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민턴 2차 대회, 이거는 코민턴 2차 대회 극동 피학방 민족대회에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태제를 공표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카나안 선언하고 그 당시 이제 극동 피학방 민족대회에서 공표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 이것이 답일 것 같아요. 일단 다 한번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기출문제 풀어봤고, 총괄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41페이지 펴보세요. 341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아, 341페이지 5번 문제 보면, 자, 다음은 1924년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삼민주의 내용 일부다. 기획과 니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한 줄에 쓰시오. 자, 직권을 평등히하고 자본을 절제한다. 자, 기획의 직권을 평등히하고 경제적 토지 분배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을 절제하는 것은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342페이지 아니 360페이지 아니 342페이지부터 볼게요. 342페이지 8번 문제. 자, 다음 기획과 니은이 다음과 같은 선언한 정치적 의도를 쓰시오. 자, 요거는 손요폐 선언이죠. 그래서 기획은 손문이고 니은은 요폐죠. 그러니까 기획은 대중의 정치 역량을 인식하고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국민당을 강화시키는 목적에서 했고요. 요패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내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면 353페이지. 자, 2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군정부와 국민은 같은 마음을 심음과 책임을 다하여 이에 특별한 속마음을 드러내어 오늘날 혁명의 경륜과 장래 국가 통제의 근본을 삼는다. 그래서 오랑캐를 쫓아낸다. 뭐 해갖고 이거는 동맹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동맹회에서 이제 삼민주의, 구삼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 B번은 국민당 주의는 무엇인가? 바로 신 선생님께서 삼민주의가 그것이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쭉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신삼민주의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물어보는 구삼민주주의하고 신삼민주주의 차이점은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일단 자료 A의 기획은 직권을 평등한다는 거는 천하의 땅값을 일정하게 하고 현재 땅값을 소유자가 갖게 하되 혁명 후에 오르게 된 땅값을 국가에 돌아가게 해서 빈부격차 없는 사회혁명 이루자. 그래서 토지의 매수가 매도가 차익을 국가 한수해서 공공사업 투자하자. 이 내용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신삼민주의에서의 직권평등은 어떤 의미죠?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이점 쓰시면 되고. 자, 니은과 니은의 내용. 그러니까 민족주의하고 자본절제. 그러니까 민생주의, 자본주의 절제였는데, 민족주의는 한만몽장해 5민족 통합 구성을 민족국가에 실현하고, 오타네요. 민족국가를 실현하고 전민족이 일치하여 제국주의 타도와 민족의 독립 및 해방운동 나가자는 내용이고, 니은의 내용은 자본절제 내용은 뭐냐면 독전 대기업의 국유화를 목표한 통제자본주의 실시하자.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자유 비당시의 코민테 대외정책 내용. 대외정책 내용은 뭘 쓰셔야겠어요?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결의 쓰시면 되겠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세력이 미약한 동안은 일시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서 제휴를 해라. 이 내용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쭉 봤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53페이지, 아까 27번이죠. 360페이지. 자, 360페이지 3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이제 손문의 행적과 관련된 연표이다. 이 연표를 보고 나서 답안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1917년 1차 강동구정부 통합운동 쭉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을 개칭하고 제2차 강동구정부 손 옆에 선언, 제1차 국민당 개조 대 이렇게 있는데, 기획의 배경, 국민당 개칭한 배경이 뭘까요? 러시아혁명과 오사운동을 통해 민중의 거대한 힘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3.1운동하고 5.4운동이 그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 엘리트 중심의 어떤 운동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민중 중심 운동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또 독립운동이나 하여튼 그 당시 손문의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 근데 이제 3.1운동이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게 이제 국사교과서에 있잖아요. 한국사교과서는. 근데 동양사학 책에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중국사에서는. 중국 학계에서는 인정 안 해, 그거. 우리만 주장한 거죠. 인도의 비폭력 운동과 5.4운동 영향을 줬다는 거는 우리만의 얘기인 거지, 인도나 중국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붕괴된 거. 제2차 강동구정 왜 붕괴됐어요? 손문이 호복의 기치를 내세워 북벌을 시도하니까 강동의 자치와 근대적 개혁을 주장했던 진영민의 방치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영민의 정변을 통해 손문이 강동에 떠났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접근한 배경, 손 옆에 선언. 왜냐하면 소련이 치약과 군사적 조직과 기반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내 소련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니엘 대회 이후 독자적 혁명군 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쓰시오. 항포 군관학교를 설립했다. 코미테는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1차 국공합작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5.30 운동을 볼게요. 5.30 운동. 이 5.30 운동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중국 근대사의 현대사는 되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25년에 일어났던 것들인데 북벌 나오기 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문의 국민회의 운동이 열기 확산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노동자, 시민들이 단체가 결집되고 조직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이 이제 가능한 배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5.30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상해 영국 쪽에서 그다음 일본 자본으로 운영된 면방직 공업이 있었어요. 공장이. 근데 이제 이 당시 노사 분쟁 중에 노동조합 지도자가 일본인 강독관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 항의 차원에서 학생과 민중이 시위하게 되고, 요게 이제 상해 영국 쪽이기 때문에 영국 경찰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시위한 걸 발표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운동 확산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지도자들이 노동자 총파업이나고 학생들이 동맹호합을 하고 중소상인들이 철시하고 또 열강들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또 반제국주의 운동이 또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일 절정이 됐던 것이 뭐냐면 강주와 홍콩 시대예요. 그래서 강주와 홍콩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 이걸 누가 지원했을까요? 국민당이 지원하죠. 그러면서 이 운동을 이제 거치면서 국민당이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큰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강주에 있었던 지방정당을 탈피해서 국민당 대중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최근에 보면 그 민주당 하면 호남 정권의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 호남 정권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인가 탈피하면서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 정권이 됐죠. 그러면서 이 이미지가 탈피되면서 전국 정당화 됐잖아. 좀 비유가 드는데 마찬가지로 5.30 운동 이전에는 이 국민당이란 저는 이름은 들어봤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당은 그냥 강동에 있는 정부의 정당이야.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거죠? 이제는 전국 정당이 돼버린 거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국민당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북벌당하고 통일을 완수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근데 이때 이제 5.30 운동 때 이제 공산당이 앞장서 갖고 이제 노동자 파업하고 하니까 이제 부르주아 출신의 이제 국민당 운동은 별로 안 좋겠죠. 그래갖고 이제 국민당 내부 분열, 공산당과 국민당 내부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갈등 내용이 되게 많아. 그 갈등 내 중상화 사건도 있고 막 있는데, 이것까지 다 언급하기는 힘드니까 건너뛰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강자중국사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내용이 있어요. 북벌 가정 전후로 해갖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분들, 분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반제운동의 성공에 서면서 대중운동에서 이제 공산당의 지도 역량이 강했다. 공산당은 예전 듣보잡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공산당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는 존재감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간종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간종은 좀 필요하긴 해. 간심종자들이. 왜냐면, 뭐냐면 듣보잡보다는 좀 부각이 돼야지 욕을 얻으면서 또 뭐냐면 또 지지하는 사람도 생기거든. 예. 그런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5.30 운동이 끝났고, 장개석의 북벌인데, 이 북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